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보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성환 박사님 모시고 은퇴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성환 박사님 옛날에 이제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 연구소장을 꽤 오래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퇴 전문가, 노후설계 전문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로도 또 유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노후에 챙길 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 이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오자를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최 박사님이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오자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면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뭐 한비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인가요? 아, 예. 그분들보다 더 필요한 오자가 있다. 더 필요한 오자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동양의 오현인데 우리 은퇴의 오현, 그러니까 오자는 그것과 조금 차이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놀자. 잘 놀자. 쓰자. 두 번째 쓰자. 주자. 주자. 그다음에 웃자. 걷자. 요거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고 나이든 아버지 어머니고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놀고 잘 쓰고 잘 주고 그다음에 잘 걷고 잘 웃고 계신 분이야. 그러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어할 손자녀가 있을까요?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이걸 위해서 필요한 오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자 얘기하셨는데 이 놀려고 해도 이제 사실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 사실 잘 못 놀아요. 이거 준비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딱 그 말씀이 뭐냐면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 그렇다면 놀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은퇴한 후에 내가 시간이 없어 못 놀았지. 은퇴한 후에는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인데 그거 내가 못 놀겠어 그러는데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맹점은 뭐냐면 국산 사자는 잘해요. 근데 은미채는 잘 못해요. 아시죠? 그 방 박사님도 그쪽 세대시죠? 초등학교 때 우리 국어, 사회 뭐야? 국산, 산수, 사회, 자연 이건 잘해. 국산 사자. 근데 은미채는 뭐냐면 음악, 미술, 체육은 이거 그거 왜 하지?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 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골프 선수들 보면은 즐기면서 쳐야 우승한다 그러는데 우리 노후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즐기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뭐 은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5F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오셔가지고 5F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파이낸스 돈이다 해서 이제 파이낸스. 그 다음에가 뭐냐면 fun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재미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필드가 필요하다. 필드 할 일. 그런데 이게 또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프렌드.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그럼 잘 놀고 뭐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건강. 그 건강을 제가 피트니스로 이렇게. 그래서 5F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런 게 또 갖춰진 상황에서 잘 노는 연습을 젊어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와인 즐기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분들은 와인을 즐기는 게 아니라 와인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꾸 즐기셔야 되는데 즐겁게 놀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 얘기 생각나네요. 근데 그것도 내가 쏟아 부을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아는 척 좀 하는 것도 너무 또 지나치면 그렇지만 뭐 사진도 그렇고 뭐 그림 그리기도 그렇고 요새 뭐 저기 챗GPT 들어가서 달리2로 그림 그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그런 것도 또 A가 그리는 그림도 되게 뭐 그것도 즐기는 그렇게 말이에요. 뭐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놀자고 두 번째가 쓰자입니다.
예. 뭐 쓰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앞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한?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지난번 출연했을 때 이제 딱 그 타이틀이 백만장자가 아니라 연금장자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그때 결론이 뭐였었냐면 그래 우리가 젊어서부터 가급적 그 연금을 많이 좀 준비해 놓자. 물론 뭐 연금이 너무 많아도 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그 기본 이제 공적 연금에다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뭐 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월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60대에 이제 그때도 우리가 단계적 인출이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60대에 좀 많이 쓰고 70대에 좀 덜 쓰고 80대 가면 조금 더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하면서 60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종신으로 이렇게 쭉 해놓으면 60대에 막상 돈이 필요할 때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쓰자는 거는 은퇴 초기에 좀 쓸 수 있게. 그렇죠. 예. 단계적 인출 전략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60대는 좀 많이 쓰고 70대는 좀 덜 쓰고 이렇게 가는. 네.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씀씀이 관리. 그렇죠. 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씀씀이에서는 저도 뭐냐면 이제 은퇴를 저는 아직 은퇴를 안 했습니다만은 은퇴하는 친구들 이렇게 평생 직장인이신가요? 예, 어쨌거나 예. 은퇴한 친구들 보면은 제가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거든요. 야, 너 그 집 옮겨야지. 그 유명한 그 저기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 살면은 뭐 관리비가 100만 원 넘는 데가 꽤 나오죠. 그런데 당신 국민연금 얼마 받아? 그러면 100만 원 좀 넘죠? 그러면 당신 은퇴하고 나면은 그 집 살 수 있겠어? 야, 예. 뭐 그러다가 결국 은퇴하고 나면 집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후의 씀씀이는 딱 R&D를 잘해야 된다. R&D. 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뭐 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럭처링 앤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집에 부부가 살면서 요즘 또 관리비가 꽤 올랐습니다. 그 전기료 오르고 에너지난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뭐 한 5, 60만 원 내고 나면은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평수도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리스트럭처링 하면서 이게 뭐 기업만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고 노후 생활에 맞게 그렇죠. 예. 씀씀이 구조조정하는 거죠.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솔직히 뭐 저 양반 되게 쫀쫀하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경조사비도 이렇게 좀 많이 냈지만 또 은퇴하고 나면 상대방도 알아요. 이 양반 뭐 은퇴했는데 그것도 조금 줄이고 그래야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이제 씀씀이를 뭐 줄여가지고 우리 형은 뭐 저럴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과유불급이라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자입니다. 주자는 또 베풀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기부잖아요. 근데 기부라는 것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사실 힘든 일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기부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0석 가진 사람이 1000석을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남을 신경 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부라는 거는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은 뭐 못하겠지만 부자라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상대적으로 뭐 조금 못 산다고 해서 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부도 뭐냐면 정말 솔솔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소확행이라고 이거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 가고 또 은퇴했으니까 여기저기 내가 그래도 조그만 그 사회에 기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그 실제로 거기서 고맙다는 그 감사장 같은 거 이렇게 날라오면은 내가 그래도 헛살지는 않았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노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노후 준비냐 다음에 기부도 좀 하시죠 그러면은 아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기부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연습이에요. 정말. 연습인데
그래서 또 기부라는 게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시간과 노력, 뭐 아까 제가 간호조무사 하는 분 한 분이 그 지금은 내가 그거 따가지고 부지런히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 기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거기서 10년 경력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뭐 최소한의 돈을 받으면서 그게 일종의 기부 아닐까요? 네. 사회 기부를 하는 거니까 뭐 돈 많다고 기부하고 적다고 기부하는 게 기부 안 하는 게 아닌데 일단 그래도 연금이 좀 있어야 기부를 합니다. 네.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연금에서 인신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후는 역시 연금으로 다 귀결되네요. 네. 네 번째 이제 웃자입니다. 노후에 이제 펀, 뭐 웃으려면 뭔가 또 이것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펀을 좀 어떤 걸 가지고 웃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 제가 이제 이 오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거 맞는 말이다. 재밌다. 근데 70대의 독자 한 분이 저한테 댓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예. 최 연구소장의 놀자, 쓰자, 주자, 웃자, 걷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네. 근데 이 노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난감하다. 뭘 하면 노느냐? 돈 없으면은. 그 다음에 쓰자와 주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이 뭐 봉사정신 있는 사람들의 경우야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쓰면서 뭐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 웃자도 그렇다. 웃자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연 돈도 없이 예를 들면 뭐 독거노인으로 살면 어떻게 요 그대로 읽으면요. 깔깔 소리를 내어 웃기는커녕 마음으로라도 흐뭇해할 수 있을런지가 문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좀 이따 이제 걷자 하잖아요. 네, 물론 끝으로 걷기는 자신의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 없는 거는 걷기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웃느냐? 요즘 뭐 복지센터, 문화센터에 가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저 이제 사위랑 같이 탁구 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될까봐 뭐 9시에 그걸 한다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니래. 거기 가서 8시 반부터 줄 서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르대. 근데 어떤 프로그램은요. 한번 빠지잖아요. 나 이제 해외여행 간다고 한 달을 안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못 들어가. 웨이팅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뭐 문화센터 같은 데는 또 저렴한 비용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등록을 해놔요. 등록해놔. 등록하고 선생님께 저 한 달 후에 올게요. 그 다음에 또 등록해서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이게 혼자 즐기는 것보다도 같이 운동을 하면요. 나눠 먹는 것도 있고. 뭐 나 우리 주말 농장에서 이번에 저 가지하고 호박 나왔어. 이런 게 재미지. 그러면서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챗 GPT와 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제가 어디 환영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챗 GPT에 들어가서 환영사 좀 써주세요. 웰컴 애드레스 좀 써주세요. 딱 했더니 아주 그냥 잘 써요. 훌륭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럼 나는 뭐 야외 나가서 좀 할 거야. 그러면 뭐 야외 나가서 사진 찍기, 버섯 찾기, 뭐 그림 그리기, 뭐 꼭 안에서만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들고 나가면 되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종교 활동. 나이 들어서 종교 활동을 하면요. 정말 친구도 많아지고 또 종교 활동하면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가까운 절에 가끔 점심을 먹으러 가거든요. 돈 내고 먹어요. 돈 내고 먹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 절의 회원이에요. 다 보니까 저 아는 저기 친구 부인이 거기 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다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걷자네요. 걷자. 건강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구호가 뭔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뭐 강의를 가거나 또 뭐 이렇게 저녁 자리에서 뭐 구호, 건배사 구호 한번 해보시오 하면은 하는 게 청바지 하면 백두산 해주세요. 청바지 아시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백두산은 뭐냐면 100살에
두 발로 그러니까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이게 어느 날 안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애들도 그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으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 네, 꾸준히. 그러니까 난 지금도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야. 난 지금도 열심히 걸어 다닐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도 좋고. 그래서 사실 걷고 씹어야 내 몸이 이 양반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이걸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무병장수는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뭔가 자꾸 고장이 나요. 여기저기서 고장이 돼 있어요. 나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골골백년 유병장수예요. 유병장수. 그래서 열심히 걷고 열심히 이 씹는 활동을 하면 병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병장수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걷고 열심히 씹으면서 남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게 정말 좋은 우리의 노후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취재하다가 이제 뇌를 이제 어떻게 하면 뇌 운동을 좀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뇌를 어떻게 운동시키냐 그랬더니 몸을 움직이면 그게 뇌가 운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 운동에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자로 딱 끝날 줄 알았는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지 말자. 이걸 들고 계십니다. 이 은퇴하신 분들이 사기꾼의 표적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목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이 있는 걸 알면 내 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끌거나 이제 자녀들이 그걸 알고 또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서방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아버지 얼마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야 이거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퇴직금 받은 줄 알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퇴직금을 그냥 즉시연금으로 팍 해지가 안 되는 즉시연금으로 들어버려라. 왜냐하면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돈을 들고 있으면은 요새 음식점들 망하는데 내가 잘 선정을 하면은 업종을 잘 선정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속는데 이게 뭐냐면 왜 속느냐 일만 하다가 금융이나 경제에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하면은 기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후에 사기에 속지 않는 게 사실 노후자금 지키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 행동경제학이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행동경제학.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 과신의 오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걸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평균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average, 그러니까 above average effect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운전 기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그래도 평균 이상이지 하는 사람이 다들 남보다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90% 이상. 90%예요. 교수한테 다른 교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평균 이상이지 하는 퍼센티지가 94%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 이상 효과예요.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직장생활 30년 됐는데 내가 그런 거에 속겠어. 근데 실제로 그 미국 투자교육재단 핀나라는 곳에서 정의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가장 잘 입기 쉬운 유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기혼자. 은퇴를 앞두고 있죠. 이 정도 되면은. 그다음에 자신의 판단과 금융 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 그다음에 새로운 생각이나 판매 선전에 기가 솔깃한 사람. 그리고 최근에 건강 또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래서 저는 속지 않으려면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거 안 해. 이게 최선의 방식입니다. 아는 척하면서 그래? 그런 게 있다고? 야 그게 뭐냐? 이러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몰라. 나 안 해. 이게 최선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자 얘기를 쭉 다 해봤는데 플러스
속지 말자까지 했는데요. 네. 이 5가지 오자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쓸 돈이 있어야 되고 베풀 돈이 있어야 되고 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또 뭐니 해도 돈인데요. 예. 그런 게 잘 돼 있으면 요 5가지를 다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5F에서도 예. 그 박 박사님 마지막 질문이 예.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돈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될래.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서 부자 될래. 예. 그러면 돈 없는 건강한 사람을 택한다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과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균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어느 하나가 크게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놀고 쓰고 베풀고 웃고 걷고 평균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아까는 제가 평균 이상의 효과를 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제 평균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그 5가지를 골고루 내가 잘 살려가면서 노후를 보내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성환 전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장 모시고 노후에 챙길 5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5F에 이어서 오늘 5자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따리를 풀 5멋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서 박 박사님 불러주시면 5 무엇을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성환 전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